첫 토론은 경제 분야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어떤 전선이 형성되고 어떤 구도가 형성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공약들이 나올 것이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오늘 이 경제 분야로 분야는 정해져 있지만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뭐 개헌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주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공약 검증 주제로는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박창진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기호순대로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어떤 전략에 집중할까요? 12.3 개헌 이전부터 민생의 위기가 계속됐다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가 저성장으로 한 번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의 전력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저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 저출산도 고령화, 또 이어서 지역의 소멸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성장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AI 세계 3대 강국의 도약을 말씀드렸고, 이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골고루 세계적인 국가로서 우리가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 혁신적인 경제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희 대변인, 김문수 후보는 어떨까요? 김문수 후보 오늘 오전에 또 경제 공약을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요. 경제 판갈이 확실히 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예. 결국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그동안의 10대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1대 공약에 대해서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특이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적용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권한 배분의 문제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저희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거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관세 협상을 이뤄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풍전등화와 같아요. 여기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는 실시에 본인이 과거에 잘못했었던 발언들을 다시 한번 오히려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 너무 무지한 것 아니냐, 오히려 민주당이 불안하다라는 여론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희가 든든한 외교와 통상의 전문가로서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저녁 토론에서 말씀드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 당의, 양 후보의 전략을 들어봤는데 구장부장께서 보실 때 오늘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것 같다 하는 주제 뭘로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그리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가 도입됐을 때 그것이 포퓰리즘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 후보들 간 치열한 논쟁과 공방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현실성이 있다라는 그 설득력 있게 이재명 후보가 그 설득을 해낸다라면 오히려 이 그 앞서 있는 그 지지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다른 후보들의 어떤 거센 공격에 막혀서 그것에 대한 어떤 포퓰리즘의 그 위험성 또는 잘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TV 토론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이 대선 민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 보시는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입니다. 이 보수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어렵게 했습니다. 정말 평온한 대한민국 밤에
불시에 불법 계엄을 하면서 주식시장 출렁였고 달러는 치솟고 윤석열 정부 경제 운영 제대로 했습니까? 역대 세수 펑크가 있었고요. 코로나 때보다도 이 폐업률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저는 한미동맹 이야기할 그런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해서 미국에 알렸습니까? 그리고 참모들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나 제대로 받았나요?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허울만족해 이야기하고 민생을 망치고 사실상 대왕고래 프로젝트니 뭐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라 혈세를 다 쓰면서 국민 민생 도외시해서 지금 조기 대선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평가 있을 거고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모든 어떤 각계각층의 민생 현안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차별화가 오늘 보여질 거라고 내일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유미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미리 공격 포인트를 알려주신 것 같아서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김문수 후보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상승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임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정부 때의 어떠한 실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워졌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경제 주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구부장님,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딱히 공약을 크게 내놓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부동산은 있을까요? 잘못 건들면 이게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다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주택을 활성화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활성화 방안은 어느 정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그거에 대한 찬반 그리고 그 정책이 가져올 어떤 그 역효과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각 후보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구부장님께서는 오늘 토론에서 전세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후보들. 아무래도 앞서 나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집중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증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제 분야이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개헌, 이 기승전 개헌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야당 후보의 경우에는 기승전 빅텐트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제는 경제지만 실제 이 토론 내용은 개헌이나 빅텐트로 흐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